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독의 마지입니다. 또 이제 메가박스에서 6월 25일 날인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재개봉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스토리는 6.25와는 뭐 크게 관계가 없는 내용이긴 할 텐데 뭐 태극기 휘날리며를 사실 해야 되는 거. 근데 물론 태극기 휘날리면 아마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한번 하긴 네. 했었거든요. 또 하긴 좀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래서 같은 전쟁 영화인 이제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전쟁 영화 중에서 거의 뭐 약간 탑급에 꼽히는 그런 훌륭한 명작이라서 또 주인공도 감동 전문 배우 톰 행크스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그 희열을 봐서 그런가 아 정말 너무 젊디젊더라고 톰 행크스가. 그렇지. 톰 행크스 아저씨도 되게 약간 은근히 그래도 그러니까 노안같이 안 보일 얼굴 같았었는데 그분도 뭐 세월은 피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제 지금은 이제 노인의 모습이 되셨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젊은 시절 모습을 보면은 참 또 뭔가 감회가 새롭죠 되게. 저도 이제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중학생 때 이것도 아마 단체 관람을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는데 근데 중학생인데 그 첫 장면 보고서 중학생은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초반 장면 보고 충격받았지. 트라우마 올 것 같은데. 그 초반에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 장면이 너무 그 중학생인 나에게 너무 큰 임팩트가. 저는 극장에서 그거 봤는데 토할 것 같더라고. 처음에 그 30분 정도 이제 네. 해안가에서 초반에 그 전투씬 나오는 전투씬이 너무나 그 리얼하고 너무 처절하죠. 그래서 이거 보면 그러니까는 보통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면 뭔가 어느 정도 약간 좀 낭만 있게 묘사되는 게 많거든요. 고정이 되지. 네, 그래서 전쟁도 뭐 특정 주인공의 약간 그 스토리와 결합돼 가지고 뭔가 약간 멋있는 거 혹은 그 처절한 상황을 내가 어떻게 뚫고 나갔다고 하는 약간 좀 낭만의 서사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여기 처음에 30분면 낭만이고 나발이고 전쟁은 무조건 안 된다. 이쪽 편이든 네. 저쪽 편이든 전쟁 나면 끝이다라는 걸 그러니까.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란 게 결국에는 그 죽어나가는 인간들에게는 음, 그러니까 개인 하나하나에게는 그냥 대재앙일 뿐 네, 그건 나중에 뭐 누가 이겼네 졌네 하는 거는 네, 더 높으신 분들한테나 뭐 이제 네. 적용되는 그거고 결과고. 전쟁 나면 끝입니다. 네, 그냥. 다 그냥. 전쟁은 그냥 인간성 말살의 최후에 일어나는 네. 일이기 때문에 진짜 전쟁 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건투 마지막에서도 이거 정우성이 맞는가, 이정재가 맞나, 이제 저희도 뭐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 전쟁은 막아야 되는 게 맞긴 맞으니까. 네. 네. 사람 목숨 파리 목숨 되는 게 네. 전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초반 30분이 정말 스펙타클하고 어떤 전쟁의 참상을 네.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또 역시나 그 스티븐 스필버그라서.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스티븐 스필버그 뭔가 되게 그 가족 영화에 특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스티븐 스필버그에게도 이런 면이 약간 좀 옛날에는 좀 그런 쇼킹함이 있었지. 어둠의 스필버그. 뭔가 스필버그 감독에 대한 좀 고정관념이 그래서 저는 그 중3 때 이제 그걸 봤다 보니까는 그 아직도 그게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역시 이 장면이었지. 약간 그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자기 한쪽 팔 날라간 병사가 자기 한쪽 팔 되게 두리번 찾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찾아가지고 들고 가는 장면. 그런 난리통에는 고통을 못 느낄 수도 그렇죠. 있지. 저는 생각나는 게 지금도 거기 이제 그 병사 구하겠다고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네. 바닷가에서 끌고 가는데 알고 보니까 밑에 이미 하반신 하반신이 없고 분리돼 있고 어우, 내장 막 나와 있고. 네. 보트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그냥 죽어 나가잖아. 바로 네. 열리는 순간 바로 그냥 네. 네. 두다다다다 하면서 그냥 다.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서 그 결과가 거기를 뭐 연합군이 점령을 했건 졌건 간에 개인 한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렇죠. 그거죠. 거기를 뭐 이겼건 말건 간에 음. 개인 한 사람에게는 그냥 뭐 죽음의 순간이었을 뿐이죠. 네. 그리고 또 이 초반 장면이 지금 다시 보니까 역시 전쟁이란 게 누가 이기건 졌건 간에 저 수많은 갈려나간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지. 사람 한 명의 목숨 뭐 사람의 목숨은 소중한 거야 뭐 이딴 논리는 전혀 없습니다. 통하지 않는 그냥 소모품. 네. 그냥 그 총탄 하나 같은 느낌이에요. 네, 진짜. 총알 하나 나가는 하나 거. 느낌. 네. 탄피 하나 나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네. 사람 하나 죽어 나가는 거 네. 아무것도 아닌.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총 동원된 병력 두다다다다다 갈려 나가가지고
서로 그냥 그 난리 통에 겨우겨우 그냥 그 죽은 사람은 죽는 거고 산 사람은 살아가지고 어떻게 그냥 어찌 할 수가 없는 의무병이 열심히 기껏 출혈 막아놨는데 바로 탕 와서 머리 그냥 거기서 의무병 그러잖아. 이 자식들아 기회를 줘 하면서 막 살릴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막 그 절규하는 장면. 아, 참 우픈 장면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금 정말 전쟁 나면 끝이다. 무슨 뭐 전쟁이 마치 FPS 게임인 것 마냥 착각하는 그런 철없는 사람들이 생각 없는 사람들이 정말 보면서 그런 걸 깨달아야 하는데 되게. 그러니까는 그 계엄이 일어나면은 내전 상태가 이런 식으로 발발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요 전에 이제 외환을 이제 하려고 했었다는 뭐 그런 정황들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거를 이 전에 그 11호에서 뭐 때도 네.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전쟁 영화들 보면 진짜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어떤 방식으로든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를 진짜 뼛속 깊이 네. 느낄 수 있는 좀 그런 영화지. 그러니까 다시금 저는 대번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승패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저 중에 병사 중에 한 명이라면 나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막 그 우리 그런 거 전쟁 자료들 통계 자료 봤을 때 뭐 이쪽은 전사 뭐 몇 명, 이쪽은 전사. 근데 뭐 이쪽은 전사돼서 것도 적어가지고 뭐 대승을 거뒀다. 뭐 이런 나는 그런 글을 볼 때마다. 근데 대승을 거둔 측에서도 어쨌든간에 그 몇십 명 뭐 몇 명이라 할지라도 죽은 건 죽은 거란 말이야. 그렇죠. 나는 오히려 그런 통계 자료를 볼 때마다 대승을 거둔 측의 그 유가족이 더 열받지 않을까. 왜 우리는 대승을 거두고 되게 적은 희생으로 이겼다고 하는데 그 적은 희생 중에 왜 하필 내 아들, 내 남편이 들어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참 어떤 기분일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초반부터 그 스펙타클한 그 노르망디의 그 느낌. 그리고 역시 연출이 뭐 스필버그 감독이기 때문에 뭐 연출은 뭐 그냥 끝장나는 건 뭐 당연하고 뭐.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플롯이나 내용 자체는 되게 단순한데 네.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앞쪽에 초반부에 그 해안가 전투 씬과 뒤쪽에는 이제 약간 소규모 대원들이 뭉쳐가지고 라이언이라는 일병을 말 그대로 이제 찾아가는 뭐 그 로드 무비. 이야기인 거 중간 정도랑 이제 제일 마지막에 라이언이 이제 안 들어오겠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 부대랑 합쳐서 이제 마지막에 다리를 사수하는 뭐 그 정도의 이제 세 파트 크게 봤을 때는 뭐 그 세 파트긴 한데 저는 야 스필버그 확실히 명장 맞긴 맞다. 아 그렇죠. 이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대단하다. 토를 달 수 없어. 네. 명불허전인 건 맞아. 처음에 노르망디 질 것 같았잖아 되게. 네. 뭐 다 죽는 거네. 심지어 거기 무전도 원래는 실패했다라고 하려고 그러다가 어쩌 하다 보니까 또 이겨가지고 그냥. 그래서 사실 저는 또 요번에 보고 나서 알았는데 지금에서야 알았는데 거기서도 독일 병사들이 막 쌀라쌀라 하면서 항복하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굉장히 큰 장면이었더라고. 왜냐면 그 두 명이 그러니까 자막이 안 나오니까 우리는 몰라. 근데 그래서 미군들도 그냥 이 새끼들 뭐라는 거야 하면서 그냥 약간 또 되게 가볍게 죽인단 말이야. 사실 이제 이 영화도 좀 그런 스필버그 감독이 그런 걸 담아놓은 게 뭐 미군이라고 연합군이라고 정의의 편이라고 묘사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냥 그 둘 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비극을 그린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희생당하는 미군들도 뭐 불쌍하고 그 독일 애들도 나쁜 거지만 따지면은 미군 애들도 그냥 분노에 북받쳐서 그치. 서로 막 다 죽여버리고 막 그냥 우리가 그 작년에 얘기했던 그 하얼빈도 안중근 선생님께서 거기랑 약간 되게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포로 우린 우리가 젠틀하게 하기 위해서 지킨다. 근데 이제 사실 이쪽 측도 당연히 분노에 북받쳐가지고 이 새끼 내 동료의 원수하면서 그냥 죽여버리고 되게 많다는 거지. 맞아요. 항복했는데도 죽인 경우 되게 많고. 그러니까 둘 다 그걸 어기는 게 심심하게 많이 나와 둘 다. 둘 다 서로 그냥 막 야만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장면도 굉장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장면도 큰 장면이 거기서 그 독일 병사들이 독일인이 아니었어. 강제 징집당한 다른 나라 사람, 체코인이었어. 그래서 그 자막이 안 나오는데 체코어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쏘지 마세요. 우린 독일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체코인이에요. 우린 강제로 끌려온 거예요. 우린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미군들은 그냥 분노에 차가지고 이 새끼들 뭐라는 거야.
뭔 헛소리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미군 쪽을 감정이입을 하니까. 감정이입을 해서 네. 보니까는 걔네들이 하는 말이 실제로 우리 무슨 말인지 모르고 미군들도 모르니까는 감정적으로 그냥 쏘는 거에 동조를 하지만 우리 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인지 모른 채 그냥 네. 독일인인 줄 알고. 모르고 왜냐면 독일어 체코 구분 못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당연히 분노에 북받친 내가 미군이라면은 음흠. 이 새끼들 뭐라는 거 니들도 우리 죽여놓고서 에라 죽일래 약간 이렇게 돼버리고 싶단 말이야. 그냥 두다다닥 해버린단 말이야. 그냥. 그러니까 마치 뭐 자기들은 우리 죽여놓고서 뭐 목숨을 구걸하는 듯한 약간 뻔뻔하게 느껴지는 약간 그런 걸로 네. 이제 그런 막 인간의 감정이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막 그게 하기 쉬운데 이제 알고 보면 그 장면이 그런 씁쓸한 장면이었다. 그렇다. 그거 딱 마찬가지잖아. 연합군과 전투에서 저희는 조선인이에요. 뭐 그런 거죠. 저 일본인이 아니에요. 강제 징집당한 조선인일 뿐입니다. 예. 좀 불쌍한 조선인이에요. 근데 걔네가 한국말 일본어 막 구분 못 해가지고 모르죠. 죽여버리면은 그렇지. 얼마나 그것도 비극이야. 그것도. 그러니까 전쟁은 여러모로 비극일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는 이런 뭐가 간단한 오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성이 말살된 그 상황에서는 내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런 무슨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아군끼리 싸서 죽이는 경우도 맞아요. 심심치 않게 나오다 보니 이게 진짜 전쟁은 없어져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장면의 의미를 다시 이번에 확인하니까 정말 그 참 식민지였던 나라의 후예로서 후손으로서 그 장면이 정말 그런 끔찍한 장면이었다니 그렇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어찌어찌 그 난리통 속을 뚫고서 이제 그 톰 행크스 이제 그 밀러 대위 밀러 대위가 이끄는 그 부대원들이 어찌어찌 그래도 고군분투해가지고 일단 노르망디를 이제 탈취를 했죠. 실제 역사도 이기니까는. 그러니까 따지면 그것도 이제 뭔가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할 때는 승리의 뭐 자랑스러운 우리의 뭐 역사 하겠지만은 그게 뭐 개인으로서는 그렇지. 그렇게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리라 그러면은 굉장히 우월하게 이겼다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런 일이 아니었었다. 그 무수히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돼서 그러니까는 아까 그 수연이가 말한 표현대로 이제 인간을 진짜 갈아 넣었다는 표현이 진짜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기 그렇지. 보면 와. 결국 머릿수로 인력 투입돼가지고 그 인력이 갈려 나간 만큼 그런 성과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 참 맞아요. 그러니 애초에 이 영화의 스토리 자체도 사형제를 둔 어머니가 사형제가 다 죽어나가는 건 너무 좀 그러니까 한 명만이라도 막내 아들만이라도 일단 3명은 벌써 죽었어. 네. 죽었으니 이 어머니가 이 3명의 아들이 죽은 그러니까 4명이 죽었다라고 편지를 받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아직 1명은 살아 있을 것 같으니까는 최소한 이 1명은 그래도 지켜주자.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장면도 되게 조금 나는 왠지 그래도 미국이나 되니까 약간 저런 배려를 해준 게 아닐까라는 난 조금 그런 생각이 뭐 만약에 영화 자체가 약간 미국봉이 이제 차이는 뭐 그렇긴 좀 있긴 있지 그런 게 근데 왜냐면 첫 판부터 계속 이제 성조기를 강조하고 우리가 끝날 때도 성조기 강조하고 미국은 이렇게 휴머니즘 있는 나라야라는 식으로 우리는 그 1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그 배려와 희생을 하지 약간 좀 이런 거라서 뭐 미국봉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또 보고 나면은 그런 미국봉이 있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영화를 너무 잘 만들다 보니까는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아니 근데 나는 그런 국뽕은 있어도 된다고 생각해 솔직히. 뭐 실제로도 미국은 어쨌든 뭐 자국민이 뭔가 외국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뭐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그건 우리나라가 좀 많이 대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게. 우리나라는 뭐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미국 좋아하면 이런 것 좀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건 안 따라하잖아. 그래서 나는 저게 만약 한국이었다면 뭐 사형제 죽는다고 저런 배려를 해줄까 싶은 나는 약간의 의문이 들었다. 그냥 과연 우리나라는 사형제 어머니를 배려해서 저런 배려를 해줄까? 애초에 사형제가 있는지 파악도 안 되고 누가 죽었는지 신경도 안 쓸 것 같아. 파악조차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처음에 편지를 쓰는 타이핑을 하서 쓰던 그 직원 그리고 나서 그거를 보고 받던 위에 상관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팔 하나 없었던 그 월터 화이트 역할 맡으셨던 간부. 그 브레이킹 배드에 나왔었던 그분 그 간부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우리나라에서 생략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그리고 최고 사령관이 직접 그 명령을 내린 거잖아. 그 어머니를 배려해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아마 거는 우리나라에선 그랬을 거예요. 저도 이제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야 뭐 그러면 얘 목숨만 목숨이야. 얘 구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대원들 부대원 한 10명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얘 하나 구하려고 10명 주겠단 말이야 이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사실은 좀 그런 부분도 이 영화의 약간 뭐가 네. 딜레마라서 그러니까 물론 라이언이 이제 그것도 개인으로 따졌을 때는 그 어머니의 심정과 뭐 해서 당연히 맞지. 근데 우리 대번에 그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라이언만 귀한 아들이냐 이게 그렇죠. 되는 뭐 다른 대원들은 뭐 남의 집 귀한 자식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그렇지. 다른 애들은 뭐 누군가의 형제 아니고 누군가의 아들 아닌가 네. 그게 돼버리니까 조금 그렇게 그 실제로도 이 영화 스토리상으로도 라이언 찾겠다고 가다가 그 2명 죽잖아. 그렇죠. 그 부대원 중에 2명 죽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그 최후의 전투니까 라이언을 위해서 죽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부대원들이 네. 거의 대부분 다 죽게 되다 보니 밀러도 네. 결국 죽게 되고 네, 죽게 우리 되다 주인공. 보니 뭔가 라이언 때문에 이제 많은 다른 사람들이 희생되는 듯한 그런 뭐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 때도 봤었던 친구 중에 아니 애초에 라이언 과로 안 갔으면 그래도 최소한 10명 사는 거 아니야? 뭐. 그러니까 참 이게 뭔가 어떤 딜레마죠.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맞나 틀리냐. 그리고 이제 뭐 다수를 위해 뭐 소수를 그게 약간 항상 그게 참 정답을 내리기가 힘든 그런 딜레마다 보니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시금 보니까는 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뭐 희생할 수 있으면은 그 희생이 이제 억지로 하는 희생이 아니고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와 살 수 있는 희생이면 뭐 희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면서 네. 뭔가 조금 더 너그러운 뭐 그렇죠 뭐. 네. 저도 그냥 약간 어떤 딱 그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그냥 또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네. 저렇게 생각이 네. 되더라고 그냥. 네. 아무튼 이제 그래서 그 라이언을 찾기 위해 이제 그 밀러 대위를 비롯한 이제 약간 소수 정의 그 대원들이 이제 편성돼가지고 네. 근데 다만 이제 원래 대원이 아닌 한 명이 끼게 되지 그 이제 그거 어팸 어팸이 거의 약간 부주인공격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답답하지만 그래도 보고 나면은 가장 인상적인 캐릭터 중에 한 명이기 또 때문에 그냥 인간적인 캐릭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관객이 가장 몰입할 수 있는 캐릭터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네. 같고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전투를 오래 한 어쨌든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진짜로 전쟁 초짜인 사람이 겪는 좀 그런 심정 네, 상태를 정신적인 트라우마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대원은 노련한 대원들에 치면은 사실 우리가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캐릭터는 어팸이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실제로도 내가 만약에 저 전쟁터에 끌려간다면 어팸처럼 행동할 것이다. 거의 그럴 확률이 네, 높죠. 어리버리 까고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야 뭐 이렇게 스크린으로 어팸 저 새끼 왜 이렇게 답답해 맞아, 이렇게 맞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중학생 때 극장에서 보면서 어팸을 욕한 것 같거든. 욕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어팸한테 딱히 욕이 안 나오더라고. 그냥 맞아요. 그냥 이해가 되고 그냥 뭔가 사실 그 마지막 장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네. 열받을 수가 있는 장면 솔직히. 네. 아 저 새끼 뭐 하는 거야 왜 빨리 네. 탄약 갖다 줘야 되는데 맞아요, 왜 저지랄 하는 거야 이제 네. 그럴 수가 있는데 저 새끼 때문에 남은 우리 편 다 죽네 약간 이런 느낌이라. 그럴 수가 있지만 사실은 아마 우리가 거기 현장에 있어도 어팸처럼 하지 않을까. 어팸과 다를 게 없을 것이다. 네. 저는 이번에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네. 아, 저 어팸이 나였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 영화가 은근히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은 게 결국 그 마지막에 약간 어팸의 그 변모도 따지면 이게 어팸이 강해진 거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타락한 거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약간 되게 모호하게 표현을 했단 말이야. 되게. 그렇지. 네. 후반부에 나왔었던 장면 중에서 저는 가장 인상적인 그전에는 그냥 지나갔었는데 이번에 봤을 때 인상적이었던 게 그 독일군 스나이퍼 아, 예, 예, 예. 그 장면이 독일군도 인간이다라는 게 같은 인간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된 게 그 미군을 쏴야 되는데 저격해야 되는데 주저한단 말이에요. 그 주저하다가 본인이 죽게 되는데 그 장면이 아 옛날에는 몰랐었는데 스필버그가 그러니까 아까 수현이가 말한 그거 이게 어느 착한 편 좋은 편을 나눠서 무슨 뭐 선거하게 대결이 아니고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이 전쟁의 참혹함을 알려주는 영화다라는 그렇죠. 거를 그 장면을 보면서 더더욱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그것도 내가 중학생 때 봤을 때는 아 미군 빨리 스나이퍼가 이거 되는데 네. 그런 식으로 봤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 독일군 병사도 떨고 있어. 네. 무서워. 인간은 다 똑같다. 네. 그냥 단순히 뭐 이 색깔과 다른 옷을 입었을 뿐 네. 다 모두가 두렵고 죽는 게 무섭고 그런 건 다 마찬가지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도 되게 초반에 그 노르망디 장면과 더불어서 딱 한쪽 눈 팍 이거 해가지고 되게 쇼킹했단 말이야. 되게. 맞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영화가 이제 그때 옛날에는 안 유명했지만 지금 유명해진 배우들이 몇몇 있어. 맞아요. 그래서 빈 디젤이 나오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딱 보는데 이때는 이분이 좀 슬림하실 때라 그러게. 어리고 슬림할 때라 빈 디젤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 언제 빈 디젤인 줄 알았냐면 그 사람이 그 총에 맞아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 그래요? 장면에서 그때 하셨어요? 그때 딱 보니까는 이마에 그 핏대가 사는데 저 특유의 빈 디젤 핏대는 이게 빈 디젤이구나. 핏대를 보고 핏대를 보고 알았어요. 난 노르망디부터 바로 알았는데 빈 디젤이라는데 이랬는데 그리고 옛날에 몰랐었던 조금 전에 말했었던 그 처음에 나왔었던 그 웨팔의 그 사령관이었나 그분이 그 월터 화이트 역할로 유명하신 그 브라이언 크레이그인가 성함 정확하게 나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분이 나오셨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뒤쪽에 그 대원들 중에서 보면 얼굴이 낯은 익은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그런 몇몇 배우들이 나오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나는 빈 디젤 그냥 코랑 그 입 보고 알았는데 바로 처음에 저 코가 빈 디젤 같은데 긴가 아닌가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확신한 거는 그 이마에 핏대 보고 확신을 했다. 그리고 그때도 목소리는 멋있었어 되게. 맞아요. 목소리가 중저음의 약간 그 중후한 목소리. 뭔가 흑인 래퍼 같은 목소리가 맞아요. 나와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멋있습니다. 그때도 목소리는 멋있었다. 근데 생각보다 일찍 죽어가지고 빈 디젤이 이렇게 일찍 죽다니. 그 대원 중에서 가장 먼저 죽기 네. 때문에. 네. 또 그 뭔가 그 외모와는 걸맞지 않게 되게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갈래다가 구해주려다가 내 조카가 생각나요 막 하면서 데리고 간다고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그 밀러 대위의 명령을 들었어야 되는 건데. 맞아요. 네. 거기서 좀 그런 선택을 하는 것도 조금 저는 약간 좀 의아하긴 했는데. 네. 혹을 하나 붙이는 건데 이거는 데려가는 게 말이 되나? 그 어린애를 어떻게 자기들은 지금 되게 갈 길이 바쁜 사람들인데 네. 되게 위험한 그러니까 거길 많이 겪을 거고 사지로 데리고 가는 거나 다름없는데 어린애를 그리고 그 아마 이제 그 독일인들일 것 같은데 그 부모들도 되게 뭔가 그러니까 뭐 군인들은 같이 가면 자식이 안전할 거라 생각해가지고 이제 막 하긴 한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리고 다시 막 돌아와 그냥 딸이 막 아빠 때리고 아빠 왜 나 버리려고 그랬어 하면서 막 아빠 막 뺨 때리고 아빠 미안해 막 그러고 있고 그렇지 괜히 그러다가 따지면 빈 디젤 죽은 거기 때문에 네. 그것도 사실 그것도 좀 아이러니한 게 처음에 이제 어팸이 또 그 대원들한테 어리버리 깔 때 약간 대원들이 약간 어팸 꼽주고 막 그러면서 네. 경례하면은 적들이 보고서 바로 쏘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라라고 한 게 빈 디젤인데 자기가 정작 그 한복판에 저격 맞기 딱 좋은 거기에 서가지고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맞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약간 그 엘리트 스나이퍼 있잖아요, 되게 항상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 저를 뭔가 최고로 약간 간지남 간지남이지. 사실 그 능력치만 따지면은 굉장히 스나이퍼 엘리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가 지 입으로 그러잖아요, 되게. 나를 히틀러가 보이는 곳으로 나 데려다 달라고. 그럼 전쟁 끝 우리 집 간다 약간 막 그런 얘기. 그래서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조금 약간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요. 저는 그 캐릭터가 조금 더 좀 만화적인 느낌이랄까. 그리고 사실 그 좀 그 기도를 중얼중얼하면서 하는 것도 지극히 좀 미국풍스러운 약간 좀 그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런 개 간지 멋있는 스나이퍼가 있지 약간 막 독일에는 없지 약간 막 그런 느낌으로 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제 그 빈 디젤이 희생당하고 그 뒤에 이제 그 의무병이었던 또 웨이드가 사실 그 장면도 이제 그 뭔가 하얼빈틱한 장면이 나오는 게 그 독일군 병사를 이제 포로로 잡아가지고 근데 또 이제 하필 그 전투 과정에서 이제 그 웨이드가 죽기 때문에 의무병이었던 근데 하필 이제 걔가 의무병인데 걔가 그렇게 중상을 당해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의료 지식이 없으니 치료를 해줄 수가 없고 그냥 이제 죽기 싫어 하면서 몰핀만 더 놔달라고 하다가 엄마를 찾으면서 그러니까 항상 또 아무리 다 큰 장정이라 해도 그 가는 순간 엄마를 찾을 수밖에 없는 군대 가면 한국 남자들은 다 느낄 수가 있지 엄마에 대한 그리움 우정의 무대 우정의 무대가 생각납니다.
저 초딩 때는 그 노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왜 군인 아저씨들은 왜 저렇게 TV에 나와서 엄마를 부르면서 우는 걸까? 크면 알게 된단다.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그게 그 20대 넘은 그 장정들의 그 저음으로 그치, 그 가사를 부르는 게 너무 슬프잖아, 씨. 그치. 너무 슬프단 말이야. 엄마가 보고플 때. 아니 그리고 또 그 엄마 가사도 그렇고 멜로디도 그렇고 너무 또 그렇게 좀 너무 구슬퍼. 예, 그렇게 만들었어. 엄마 사진 꺼내놓고 네. 다 큰 사내들이 네. 엄마 이거 너무 슬프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다. 이거는 이게 무슨 뭐 다 커가지고 무슨 어른 돼서 엄마 찾아 이게 아니라 그거는 인간적인 거다. 그거는 그렇다. 인간의 본능이다. 그래서 또 엄마를 찾으면 이렇게 씁쓸하게 희생당하는 이제 그 웨이. 그래서 이제 당연히 또 여기서도 이제 이 대원들이 열받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알고리즘은 계속 6.25에서도 나왔었고 네. 베트남전도 마찬가지고 베트남전도 이제 막 그 베트콩들이 온갖 기상천외한 막 트랩으로 이제 미군들도 되게 많이 죽었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런 베트남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도 미군들이 막 악에 받쳐가지고 그냥 그 이제 베트남 사람들 심지어 그냥 일반 양민족처럼 막 잡아가지고 네. 막 그냥 뭐 죽이려고 하는 막 그런 장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간성의 말살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장면들이다. 네. 여기서도 이제 막 다 대원들이 막 웨이드의 원수 막 해가지고 이제 그 독일 애를 막 직결 처형을 막 네.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또 이 밀러 대위는 또 이제 착한 사람 또 원칙주의자 주인공이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이제 그 포로를 네. 이제 풀어주지 그냥.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또 그 대원 중에 가장 원칙주의자인 그 어팸이 그래도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네. 또 그 다른 분노에 찬 대원들의 그 행동을 제지하고 네. 반대하고 또 되게 그 독일 병사랑 막 이런저런 대화를 막 했잖아. 뭐 그 짧은 사이에 네. 그 묘자리 파면서 또 걔는 또 이제 뭐 살고 싶어서였는지 진짜 모르지 뭐 히틀러 개새끼 막 하면서 막 난 미국을 좋아해요 막. 근데 난 사실 이제 지금 어른 돼서 보니까 그 대사도 되게 독일 애가 그러잖아. 막 급박해가지고 막 저 미국 너무 좋아해요. 미국 짱짱맨 막 미국은 제일 돈도 많고 힘세고 좋은 나라 막 하면서 막 미국 찬양을 막 하는데 근데 약간 그게 조금 뭐랄까 그것도 조금 뭐 살려고 발버둥 치는 네. 거기는 한데 좀 불편해 보이는 그렇죠. 장면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빨아줌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약간. 그렇지. 예. 그 나름대로 뭔가 그 사이에 걔 막 담배도 주면서 막 인간적으로 네, 되게 네. 인간 대 인간으로 대화를 한 건 어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걔를 어쨌든 풀어주니까 또 이제 거기서 그 잭슨이란 대원이 네. 이제 결국 이제 약간 밀러한테 또 반발하면서 떠나려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밀러가 그 자기의 얘기를 하면서 네. 난 사실 선생님이었다 고향에서.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선생님이었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뭔가 되게 프로페셔널한 네. 약간 대위직을 병기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되게. 근데 따지면 이 영화에서 그거되는 것도 뭐 물론 톰 행크스의 인상이 그렇기도 하지만 얼마나 그 믿음직스러워, 얼마나 든든해. 그리고 이제 뭔가 그 리더로서 되게 대원들을 잘 이끌어가는 되게 네. 좀 따르고 싶은 상관 같은 상사 같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뭔가 반발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어떤 자기의 그 원래 고향에서 있었던 그 인생 얘기를 해줌으로 사실 거기 모든 대원들도 원래 군인이었던 사람들이 별로 없단 네. 말이에요. 다 이제 그때도 다 이제 그 징집된 거기 때문에. 그렇지. 어쩌면 약간 나는 그 장면은 좀 누군들 사연이 없냐. 네. 나도 사연 있어 이 새끼들 약간 해서 그런 느낌으로. 뭐 그렇죠. 네. 다른 대원들도 그냥 대위님은 대위님이지. 마치 이제 우리 엄마 아빠는 원래 그냥 내 엄마 아빠였지 뭐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약간 맞아요. 이제 맞아요. 대위로서의 어떤 책임과 이제 그 역할 의무만 이제 생각했는데 어떤 그 사람의 인간적인 약간 뭐 나름대로 뭐 털어놓은 고백 약간 듣고서 네. 또 마음을 달리 해가지고 네, 맞아요. 다시 대원들이 하나가 돼서 또 음. 희생당한 동료들을 이제 무덤에 묻어주고 그 독일군 병사는 이제 그 눈을 가린 채로 이제 그냥 보냈지 이제 그냥. 그 장면도 있었고 사실 그 웨이드도 그 죽기 전에 되게 뭔가 어린 시절에 그 엄마와의 얘기를 네. 했잖아요. 되게 슬픈 이야기. 그러니까 엄마는 나랑 대화를 하고 싶으셔가지고 일찍 들어오셨는데 나는 자는 척을 하고 자는 있었다. 척을 했어. 예, 예, 예. 나 또 그 장면이 또 약간 눈물이 또 날라 그래가지고 되게. 그 장면이
옛날에는 뭐 슬프다는 느낌이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네. 좀 슬프더라고. 중학생인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 장면. 약간은 뭐 전쟁의 참혹함 이런 거 말고 네. 인간적으로는 그 장면이 이상하게 제일 슬펐던 것 같아. 네. 웨이드의 그 말이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네. 이러면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이를 먹는다는 거는 내가 이제 부모님과 어떤 이제 이별하게 되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는 네. 거니까. 네. 그 생각을 하다 보니 또 그러게 그 있을 때 잘해야 돼. 뭐 그런 거죠. 네. 엄마와의 시간을 소중한 걸 알아야 되는데 네. 하지만 나는 또 홀랑 까먹겠지. 일상에 또 일상에 파묻혀서 또 까먹겠지. 인간은 왜 항상 그걸 알면서도 잘못을 반복하는가. 또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그 중사랑도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밀러의 그 오른팔 같은 네. 그 중사랑도 대화를 하는데 거기서도 되게 또 그 빈 디젤이 이제 카파조였는데 그 죽은 카파조를 생각하면서 항상 생각하지 나의 대원들이 죽을 때마다 그 대원의 희생으로 10명 이상이 살아났을 거라고 난 그 생각을 해. 그럼 지금쯤 한 100명쯤 살지 않았을까 막 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또 그때는 약간 라이언을 찾으러 가는 초기였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대위도 그렇고 약간 다른 대원들도 조금 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야. 되게 이놈의 라이언이 뭔데 그렇지. 왜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고 왜 엿 같은 라이언 막 이런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그 관객들 입장에서도 아니 라이언 하나 구하러 이 사람들 가는 게 맞나 했었던 그 의문들을 그 부대원들도 대원들조차도 네, 다 의구심을 품고 있어. 아이 우리가 구하러는 명령이니까 이제 구하러는 가지만은 아니 얘가 뭐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적진의 그 사지에 들어가서 얘를 데리고 와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투덜투덜 가면서 하면서 가죠. 그리고 그 밀러 대위도 처음에 그 얘기했단 말이야. 내가 라이언을 찾아도 뭐 카파조나 그와 바꾸지 않을 거야.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모두의 목숨이 소중한 건 마찬가지예요. 네. 참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또 참 갖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마음들이 다 대사로 표현이 돼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가면서도 그 두 명이 죽고 이게 영화가 또 오랜만에 보니까 2시간 40몇 분 거의 약간 3시간에 가까운 영화인데 되게 긴 영화인데 거진 이제 라이언과의 조우는 1시간 40분쯤에 이제 만나게 되죠. 네. 그래서 뭔가 내 기억에는 더 후반부에 만나는 것 같았는데 저도 제일 뒤에 만나서 그 네, 라이언 만난 게 되게 짧을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길더라고 뒤자는 네, 뒤에가. 뒤에 파트가 좀 길더라고. 네.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네.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길었었나 라이언 만난. 난 라이언 만나 금방 끝난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 그 전투 장면 포함해가지고 엄청 길더라고. 그러니까 내 기억이 좀 왜곡돼 있었어. 그래서 나는 라이언 찾았는데 자꾸 뭐 그냥 끝나지 않았나 하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보니까는 네. 그 사실은 뒤에 길었다. 그 다리 그 사수 전투가 좀 은근히 네. 대미를 장식하는 약간 맞아요. 하이라이트라 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막 그런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겨우 이제 라이언을 만났는데 그리고 심지어 중간에 또 한 번 동명이인 만났잖아. 라이언이라고. 라이언인데 아이오와 출신이 아니고 미네소타 출신의 다른 라이언을 만났다. 네. 그리고 따지면 사실 좀 얼빵한 라이언. 사실 그것도 이제 우리는 또 뭐 좀 애가 떨어지나 본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실 그것도 그 전쟁터에 있으면은 그렇지. 그것도 그렇게 뭐 이해 못할 정도의 그런 모습은 아니다. 사실은 멀쩡한 사람도 그리 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얘가 아니네 약간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걔가 왜요 나 보내줘 집에 막. 근데 이제 사실 그게 뭐 약간 걔가 이기적이라서 하기보다는 이제 순간 괜히 그런 말을 들으니까 불안함이 그치. 들어가지고 나 빨리 뭔가 내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싶어 약간 조바심이 드는 약간 그런 심리를 표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막 내 형제가 죽다니 그래서 유감을 표하네 전사했네. 그러니까 제 동생은 초등학생인데요. 이 라이언이 아닌가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초반에 라이언 찾아오고 아니 내 기억상 아닌데 이거 이렇게 빨리 찾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나도 하도 옛날에 본 영화라 다 까먹어가지고 그때는 그 맷 데이먼이 유명 배우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네. 그런 약간 조연 같은 역할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오히려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이 맷 데이먼인지도 몰랐지 그때는. 그렇지. 그 뒤에 이제 이름이 알려진 거고 심지어는 뭐 사실 여기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니까 이 라이언이 굉장히 사람들이
심지어는 톰 행크스가 라이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맷 데이먼의 역할이 거의 크지가 않아요. 네. 마지막에 그냥 이 사람이 라이언이다 뿐이지 뭐 딱히 그 라이언이 무슨 엄청난 활약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그 어렸을 때 뜨기 전에 맷 데이먼이 뭐 할 만한 역할이었다. 네. 풋풋한 맷 데이먼. 네. 따지면 이제 그 톰 행크스를 라이언으로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마치 그 젤다의 전설의 주인공이 젤다인 줄 알고 있는 거 마찬가지죠. 젤다 전설 주인공 링크인데 사람들이 다 링크를 젤다인 줄 알고 있는 약간 이제 뭐 그런 것과 마찬가지지. 그래서 저는 이제 겨우겨우 뭔가 그 악전고투 끝에 라이언을 드디어 만났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어릴 때도 그랬고 지금 이후 장면도 봐도, 그러니까 라이언의 어떤 그 정신은 굉장히 숭고하고 네. 정말 제대로 된 군인 정신, 아하. 뭔가 이기적이지 않고 뭔가 정말 이 동료들과 이 나라를 생각하는 바람직한 정신인데, 뭔가 이 라이언을 구하겠다고 온 이 대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아이씨 이 새끼 말 되게 안 되네. 그러니까는 그 동료들 그 자신의 전우를 위해서 난 여기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자신을 구하러 오던 이 이 사람들의 희생은 병사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는 거란 말이지,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것도 뭔가 좀 복잡해지는 그거라서. 근데 또 거기서 만약에 라이언이 남았으니까는 그 부대원들이 거기 남아서 다리를 사수한 건데, 만약에 라이언과 이 부대원들이 없었으면 또 다리가 함락됐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뭔가 좀, 야 이게 뭐 이랬어야 되나 저랬어야 되나. 물론 라이언 개인으로만 보면은 그 부대원들 따라가지고 복귀했었으면은 부대원들도 살고 본인도 뭐 살고 뭔가 생존자가 더 늘어났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전투라는 그 측면에서 그 다들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네. 거로만 보면은 거기 남아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뭐 정답이 없는 거라. 네. 그러니까 어떤 전체의 뭔가 그 전선의 유리함, 그리고 이제 무슨 뭐 전쟁의 결과를 위해서는 또 그게 맞는 거니까 참 이게 항상 대를 중시해야 되냐 소를 중시해야 되냐 뭐 그런 약간. 처음에는 그 밀러 대위도 네 죽음 앞에 있을 어머니에게도 그런 말을 해봐라 했는데 이제 라이더 잠깐 망설였지만 저는 여기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아마 제가 전사해도 우리 어머니도 이해하실 겁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뭐 물론 뭐 안중근 어머니 같은 분이라면은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뭐 모르죠. 뭐 그런 어머니셨을 수도 있고,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내린 명령은 너 복귀해, 엄마한테 가였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약간 또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밀러가 약간 이제 고민을 하니까 거기서 또 약간 중사가 되게 명쾌하게 그냥 이미 뭐 대위님도 나름대로 답을 내려주지 않으셨으니까 해가지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그 명령 불복종 같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따지면 그 장군의 사령관의 명령을 왜냐면 거기 그 라이언이 속해 있는 그 부대가 안 그래도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지금 인력난과 이제 지금 물자도 장비도 지금 얼마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독일군과 싸워야 되는 입장에서 또 오히려 지금 여기 합류한 대원들이 한 명이 지금 아쉬울 판에 그렇죠. 한 대여섯 명 지금 와가지고 뭐 같이 합류해서 싸워주면은 뭐 또 그렇죠. 그게 뭐 얘네 입장에서 와줘서 고마운 거라.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래 뭐 라이언도 안 간다고 하니 그냥 이제 그럼 우리 힘을 합쳐서 아예 승리해 버리자 그냥. 그래서 같이 싸워서 이긴 다음에 돌아가자 라이언도 같이 약간 뭐 이런 게 된 거니까 뭐. 그렇지. 이거를 만약에 조금 더 이제 가볍고 흔한 소재로 썼다가 해피엔딩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겨서 다 같이, 그러니까 그 뭐야 사망자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하하호호 이제 행복하게 이제 엄마 곁으로 복귀한다. 밀러도 안 죽고. 네. 그거인 건데 이제 그러면 너무 영화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인공으로 인식하고 있던 밀러 대위가. 근데 난 사실은 심지어 요번에도 보고 나서야 톰 행크스가 밀러라고 이제 인식을 했어요. 그냥 난 계속 톰 행크스라고 생각했어. 그냥 그 이제 톰 행크스 주인공 그 밀러란 이름을 별로 내 머릿속에 각인시키지 않고 주인공은 톰 행크스였지. 톰이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톰 죽잖아.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어. 뭐 애초에 물자도 적고 되게 그런 상황에서 하는 거라 쉽지 않은. 근데 독일 애들은 막 빠방하게 막 탱크 몰고 와가지고 하니까. 그 마지막에 그 막판에도 이것도 나는 요번에 또 이게 찾아보고 알았는데 좀 마지막에 걔 유대인이었던 걔 군인 걔가 이제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 독일 병사랑 1대1로 싸우다가. 근데 난 그 독일 그 죽인 애가 그 풀어준 애인 줄 알았어.
아 거기 중간에. 네, 그 중간에 풀어주는 줄 알았는데 예. 걔가 아니었더라고 죽인 애가. 근데 너무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생긴 게 비슷해요. 그 헤어스타일이 다 똑같으니까 네, 맞아. 머리 다 빡빡이로 깎아놔가지고 사실 네, 그것도 네, 좀 고증에 안 맞는 건데 스필버그 감독께서 일부러 그랬대요. 아. 그 약간 네오나치 약간 스킨헤드 그런 애들 느낌을 주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사실 그 당시 독일 군들은 그렇게 빡빡으로 안 깎았대. 그냥 약간 포마드 스타일이었다는데. 그러니까 옆쪽은 밀고 위쪽은 남겨놓은 네. 그 아마 저 뭐지 그 브래드 피트 나왔던 그 퓨리 같은 그 거. 스타일이었었는데. 예.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약간 좀 뭐 그런 현대 그런 걸 좀 상징하려고 일부러 뭐. 근데 그 퓨리나 그런 데 보면 그러니까 한때 유행했었던 약간 뭐랄까 투블럭이나 뭐 네, 그런 투블럭, 그런 네. 느낌이잖아. 옆쪽은 밀고 위만 남겨놓은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서 요새 그러니까 모르는 그 역사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저거는 현대에 저게 유행하니까는 저런 스타일로 세팅을 했을 거라고 캐릭터 설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당시 때 원래는 긴 머리 뭐 옆에 머리 다 있는 머리를 했었으나 사람들이 이제 그 전쟁통에 못 씻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가 많아가지고 아. 옆쪽을 다 민 거거든요. 위쪽까지 네. 다 밀면 완전 빠박이 되니까 그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머리만 남겨놓고 다 민 스타일이라 전쟁통에서는 그게 멋있으려고 그렇게 자른 게 아니다. 그렇지. 네. 네. 우리가 관객들이 어팸을 답답해하는 이유가 왜 들어가서 구해 주지 총도 들고 있는 새끼가 왜 안 하고 있는 거야 막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쫄보처럼 바깥에서 네. 옆에 동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정신적으로 근데 무너져가서 아무것도 할 네, 수가 없는 네. 그걸 쉘 쇼크라고 하는데 음. 이제 그런 상태가 돼버려가지고 이제 패닉에 빠져서. 가장 이제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자기 바로 옆에서 독일군이 총을 쏘고 있는데 거기서도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던 그 장면. 네. 나는 바보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네 맞아요. 또 걔가 또 이제 사실 올라가려다가도 또 한 무리가 또 우르르 올라가니까 독일군이 그러니까 계단에서 얘가 뭐 영웅 본색도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혼자 거기 뛰어들었다가 그냥 뭐 개죽음 확정이라서. 뭐 그렇긴 하죠. 근데 다만 이제 그때 좀 막 그 뭔가 독일 병사가 막 이렇게 칼로 찌를 네, 때 네, 네. 그때 좀 뛰어들어가서 가서 줄 수도 있어. 한 명 정도는 어. 그래도 구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 네. 네. 근데 결국 그렇게 또 걔가 그 희생을 당하고. 그리고 또 그 장면을 그 표현해 놓은 게 뭔가 얘가 올라가면 왜냐면 칼로 바로 찔러 죽인 게 아니고 천천히. 천천히 죽이는 장면이 네가 지금 올라가서 뛰어 올라가서 그 사람을 제거하면은 너의 동료를 살릴 수 있어의 뉘앙스였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참 그거를 그렇게 못 해가지고 결국. 네. 근데 심지어 또 독일군도 딱 나왔다가 이 새끼는 그냥 뭐 애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니까 그냥 대충 쓱 그냥 가더라고. 사실 걔도 만약에 어편 정신 차리고 있었으면 나오자마자 바로 걔도 죽은 목숨인데.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난 처음에 얘가 그때 살려준 걔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래. 네. 그래가지고 그 다른 별개의 인물이고 네.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약간 아는 척할 때 이제 그때는 걔가 맞는데. 네. 근데 정작 이제 난 그래서 사실 걔가 어팸이 걔를 쏴 죽이는 게 그래서 걔가 그 동료를 죽인 애랑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새끼 나는 너를 살려줬는데 너는 그 동료를 죽여? 나를 배신해 해가지고 이제 죽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는 사실은 그 걔를 굳이 죽일 필요가 없는 건데 굳이 죽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약간 뭔가 어팸의 변모가 그렇죠. 네. 저는 약간 좀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네. 되더라고요. 네. 굳이 좀 흑화한 느낌 약간 네. 거기서. 음. 근데 또 걔는 죽이고 또 다른 거 딱 보내주는 것도 참 근데 그러게. 난 그래서 걔를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걔는 내 동료의 원수니까 죽이고 하지만 다른 애들은 나랑 개인적인 원한이 없으니 보여줬다. 난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면 사실은 굳이 걔를 죽일 필요도 없고 다른 독일군도 그냥 다 포로로 잡으면 되는데 그러게. 보내줄 필요가 없었는데 심지어 약간 간부급도 있었는데 네. 그래서 굳이 같은 인물이었어요. 뭔가 심정적으로. 네, 좀 그게 맞는 거 아닌가 좀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좀 의외더라고요. 그렇긴 하죠. 갸우뚱하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그게 우리나라 자막이 좀 약간 번역이 이상한 게 많았다고 하더라고 되게. 저는 저게 이상하던데. 그 죽기 전에 그 동료들이 잠깐 쉬는 시간에 여자 얘기하면서 분명히 대사로는 더블 E라고 했는데 자막에 C컵이라 그래가지고 아닌데 가슴 사이즈. 또 그 헷갈리는 사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잭슨도 난 처음에 그 사람이
베네플렉인 줄 알았어. 아 약간 비슷하게 생겼죠. 네, 근데 찾아보니까 아니더라고. 그래서 긴가민가 뭐지? 맷 데이먼 나오니까 또 베네플렉 나왔던 건가 막 긴가민가 했는데 약간 이미지가 네, 비슷합니다. 찾아보니까 네, 아니더라고. 네, 네. 너무 닮아가지고 근데 음, 그리고 사실 그 중간에 그 폴 지아메티도 나왔었죠 사실은. 음. 잠깐 나왔지만 그래서 저 특유의 저 인형 눈 같이 생긴 아, 저 누군가 코수염은 폴 지아메티. 폴 지아메티도 그때는 젊으셔가지고 지금이랑은 약간 좀 다른 느낌이.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마지막 어떤 이 처절한 전투, 이 다리 사수전 네. 여기서 이제 결국 뭔가 우리가 주인공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제 밀러 대위 톰 행크스가 이제 숭고한 희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이제 마지막에 되게 거의 약간 죽기 직전 돼가지고 이제 좀 무기력하게 약간 권총을 이렇게 탱크를 향해서 아, 마지막에 이거 이제 탕, 기대가지고 힘없이 그러니까 최후의 뭐 일격이랄까 뭐 그 네. 최대한 이렇게 남은 힘을 쥐어짜는 전력을 느낌으로다가 다해서 예, 예, 싸우는. 네. 사실 그 뭐 탱크에 이거 권총 쏴봤자 아무 무슨 뭐 어, 저게 있겠냐마는 그거를 하시는데 좀 그 장면도 짠하죠, 되게.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마지막 저항인데 갑자기 탱크로 빵 터지길래 뭐지? 약간 탱크로 뭔가 이거 쏴가지고 어. 탱크가 터진 느낌으로다가. 약점을 쌌나 게임처럼 약간 네.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지원 비행 유닛이 와가지고 그 공습을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 일행들이 목숨을 건지게 되었죠. 근데 물론 밀러 대위의 생명은 살릴 수 없었지만 근데 이제 그 밀러 대위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라이언에게 이제 기회 되어서 네. 잘 돌아가서 잘 살아. 아. 우리를 기억해줘 이런 네.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첫 장면이 약간 좀 왠지 태극기 날리며가 생각나는데 약간 나는 솔직히 태극기 날리며가 좀 많이 참고로 날렸다고 봐 솔직히. 뭐지 뭐 완전 뭐 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약간 좀 이런 연출을 좀 참고하지 않았나 좀 그렇지. 강지규 감독님께서 뭐 갖다 베꼈다기보단 좀 약간 예 아이가 뭐 오마주 참고 네, 약간 그런 느낌. 연출적으로 약간 좀 이제 영향을 받았다 참고를 했다. 난 처음에 딱 그래서 그 노인이 나오는 순간부터 너무 딱 태극기 날리며가 바로 연상되길래 이제 노인이 된 참전 용사 약간 뭐 그걸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런 뭐 수밀상관식 구조는 뭐 많은 영화에서 볼 수는 있는데 약간 그 뭐랄까 이 구조 그다음에 전쟁 영화라는 장르적인 특성 그러다 보니까 왠지 태극기 휘날리며가 뭐 안 떠오를 수는 없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뭐 유명한 전쟁 영화 중에 하나다 보니 네. 그리고 원래 또 이제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랑 태극기 휘날리며 약간 이런 영화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교본 같은 영화야. 약간 네. 교과서 같은 영화. 그치. 전쟁 영화의 약간 좀 정석 같은 느낌. 이런 식으로 찍어라 약간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제 뭐 좀 충분히 어떤 레퍼런스 같은 그런 느낌이 뭐 날 수는 있지. 그래서 네. 나도 이제 헷갈리니까 그럼 저 노인이 톰 행크스였나 라이언이었나 약간 좀 이제 헷갈렸었던 약간. 그리고 중간에도 한번 근데 아마 이게 처음 본 사람한테 헷갈리게 하려고 이제 감독께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왜냐면은 그 눈을 클로즈업한 게 그 노인의 눈을 클로즈업했다가 나중에 또 톰 행크스 클로즈업 때는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 눈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는 게 그래서 약간 그렇게 해가지고 헷갈리게 약간 그러니까 왜냐면 그 첫 장면도 이제 눈이 클로즈업 되면서 네. 아 정말 그때를 생각하노라 네. 점점점 하면서 이제 그치. 그러면서 이제 과거로 확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인이 처음에 딱 등장했을 때 아 이 사람이 뭐 얘기를 끌어나고 뭐 최후에 뭐 어쨌든 생존자 혹은 주인공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옛날에 과거로 들어갔는데 이제 톰 행크스 나오니까 아 이 사람이 이 사람인가 네. 뭐 이렇게 생각하게끔 근데 이제 따지면 라이언의 늙은 모습이다 그게. 그렇다 네. 마지막까지 이제 생존했었던 라이언의 이제 노후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잘 살아 돌아가서 이제 이 밀러 대위의 그 묘지를 찾아와서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우리나라 치면 약간 현충원 같은 곳이겠지. 그렇지, 그 흰색 십자가가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데 그렇지. 되게 장관이긴 하죠, 되게 그 모습이. 약간 그 마스터 퍼펫 뭔가 그 앨범 자켓이 좀 생각나긴 하는데 십자가가 쭉 늘어선 장면이 근데 그 뭔가 항상 그 뭐 탑건에서도 그렇긴 한데 미국이 자신들의 그 뭔가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장면을 되게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 무덤과 약간 뭐 이제 관. 네. 그러니까 탑건도 이거 빡 이거 되게 멋있잖아, 되게 딱 그.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도 국뽕 좋아하는데
그 현충원에 묻히면 안 될 사람들 좀 파내고 그렇지. 그리고 진짜로 국뽕으로 칭송해도 될 만한 위인들을 거기다 이제 그 묻혀진 그 위인들의 영혼을 우리가 좀 이렇게 저거 하는 좀 그런 식의 뭐 영화나 드라마가 좀 나와야 되지 않나 네.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긴 하는데. 현충원에서 좀 부관 참시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나 그래서 이것도 노인이 찾아와서 약간 이제 여기서 밀러 대위님께 경례 딱 이거 딱 이게 그거고 우리나라 타기 왜 이제 왔어? 약간 그거랑 그 맥락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간에 약간 좀 이제 같은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딱 나는 그 오랜만에 지금 보니까 되게 그 라이언이 딱 묘지에서 경례 딱 하는 순간 야 이거 진짜 미국인들 국뽕이 차오르는 미국인이 아닌 나도 국뽕이 차오르는데 그러니까 내가 미국인이었었다면은 분명히 국뽕이 차올랐을 것이다. 역시 미국 짱이다. 그레이트 아메리카. 그러겠지. 성조기가 휘날리며.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뭐 자기네 나라에 뭐 그런 거는 좋은 거니까. 사실 이 영화가 그리고 뭐 그렇게까지 뭐 그런 걸로만 있는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뭐 단순히 이게 국뽕 뭐 프로파간다만 있는 영화면 내가 좀 저평가를 하겠지만. 아니, 그러니까는 국뽕을 발라놓고 완성도가 그지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을 텐데 네. 국뽕인데 잘 만들었어. 그러면은 그러니까는 뭐할 말 없지. 이거 뭐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작품성 거죠. 있으면서 국뽕 있으면 누가 뭐라 하나. 네. 작품성이 없으면서 국뽕만 있으니까 이제 그런 허접하고 삼류 같은 것들이 나오는 네. 거죠. 뭐 중국의 프로파간다 같은 그런 영화라든가. 그래서 이제 국뽕도 잘 하기 나름이다. 뭐 그렇다. 그래서 뭐 어쨌든간에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되게 역시나 저도 사실 좀 이제 어릴 때 스토리 대충 이제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아 뭐 지금 다시 본다고 해서 좀 그게 큰 감흥이 있을까 싶었는데 역시 뭔가 그러니까 이게 감독이 스필버그라서 역시 이 명장이라 전해지는 감동이 있고 연출이 좋다 보니까 감동이 또 오더라고요. 되게. 역시 괜히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제 능력치랑 별개로 스필버그랑 톰 행크스를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이런 작품들 보면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 톰 행크스를 저는 안 좋아하지만 그의 연기를 보면은 인정 안 할 수가 없고 눈물이 나오잖아. 스필버그를 안 좋아하는데 작품 만들어 놓고 보면 잘하네. 또 명장은 명장이네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재능과 능력은 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네. 그래서 이제 곧 뭐 6월 25일에 이제 메가박스에서 개봉을 한다고 하니 또 다시 한번 큰 화면에서 또 이제 감동을 느끼실 분들은 느끼시고 네. 뭐 워낙 명작이라 또 화질도 좋게 리마스터링을 했으니 또 한번 좀 그래도 볼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죠. 그래도 다시 특히나 이제 초반부 30분 그 아. 시는 그게 진짜 스펙타클하지. 이게 극장에서 보는 것과 아마 그냥 뭐 TV로 보는 거랑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네. 거기 때문에 압도적인 느낌을 받겠죠. 네. 전쟁에 뭐 이게 그 참상. 참상을 느끼는 게 뭐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현실감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네. 극장에서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경고를 하는 거지. 네. 우리 스스로의 전쟁을 경계하는 마음 음. 그런 걸 우리가 갖게 해준다는 거죠. 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